안녕하세요. 꽃님사주예요. 오늘은 갑자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주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를 풀이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일주를 이해하기 위함이니까 내가 몇 월에 어느 계절에 태어나고 내 옆에 어떤 글자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항상 응용을 하기 위한 기본 발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주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일주는 대표적으로 장자지상이에요. 육식갑자 중에서 첫 갑, 지지도 첫 자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운이 매우 강한 일주다. 갑이라는 기운이 우리가 장자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프리랜서라든지 직장에 가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단 교육업, 교육 관련 업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갑자라는 것은 인성을 지지해 두고 수생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의 소질,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이 학자로서의 이런 교육적으로 내 직업성을 풀어먹는다면 업상대체를 아니면 내 그 소질에 맞는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갑자일주는 우리가 자월의 간목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월의 간목은 죽은 나무거든요. 수생목, 물을 먹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월의 간목, 차가운 물을 받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예요. 수생목으로 물을 먹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금극목으로 잘라서 땔감으로 쓰기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잘 봐야 해요. 갑자일주는 그러면 과연 어느 계절에 태어나야 잘 쓰임을 소명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물이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겨울생은 굉장히 불리해요. 수가 이제 지장간에 자수에 임계가 있잖아요. 인수가 중증하고 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좀 말려줄 수 있는 화를 봐야 조금 이 삶이 편안해진다. 내가 나의 그 인성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식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이야기하지만 이 갑자일주에서는 이 화를 봐야 공부로서 이 정인이라는 것을 풀어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요. 갑자일주는 12운성으로 보면 목욕지에 앉아 있어요. 목욕지는 보통 4, 5살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기,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타인에게 내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사람, 정인을 둔 간목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부끄러움이 없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순수하다? 아니면 직업적으로는 타인에게 내 재능을,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떤 게 있겠죠? 인성을 보여준다. 공부를 보여준다. 강사, 선생님. 그래서 갑자일주는 화기를 봐야지만 목생화로 나의 인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꽃을 피우는 거죠. 화기가 있었을 때는 명강사가 되기 쉬워요. 목화통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사주로 볼 수 있죠. 이게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이성으로 인한 부끄러운 행위, 이런 것에 휘말리기 쉽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기묘월에 갑자일이면 천간합, 지지, 자묘형으로 우리 이게 골랑도화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골랑도화는 원래 일시에 있어야지만 확실한 골랑도화라고는 해요. 그럼에도 월 1이어도 어느 정도는 뛸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성 간의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음란하도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성의 인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이 50이 다 됐는데 결혼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변의 글자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성의 문제에서는 자유롭기가 좀 힘들어요. 갑자일주는 지장간에도 임계가 있어서 인성이 굉장히 중증하잖아요. 사업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고자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갑자일주로만 봐서는 좀 이기적인 성질을 띠어요. 근데 주변에 화나 금이나 이렇게 식상과 관이 있으면 또 말은 달라지죠. 왜냐?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수로 굉장히 금수로만 잔뜩 이루어져 있다. 금이어도 금생수 수생목으로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이기적이나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이제 이런 꼬장꼬장한 성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마보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주라고 한다 하면 밖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내 몸 쓰는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수라는 글자는 굉장히 깊은 글자예요. 우리가 맹자, 공자 할 때 이 자를 붙여주잖아요. 어떠한 한 학문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 붙여주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글자예요. 조금 수심을 갖고 살기가 쉬워요. 사람이 너무 딥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가을, 겨울생이 갑자일주인데 수가 좀 많다. 그러면 정신적인 멘탈 관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이게 나체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성도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놀고 먹으려는 약간 한량기도 좀 있고 좀 잔소리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성이 좀 중증해지면. 그리고 또 하나, 남명 같은 경우가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좀 순탄치 않죠. 내 남편이 갑자일주라고 한다면 좀 고부 갈등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더 어머니하고 일찍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인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배우자를 보면 자수를 가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겨울생인데 갑자일주다. 그랬을 때는 내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안 좋죠.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정말 건강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간목이 찬물을 계속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인과 질환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다. 내 사주가 조금 불리하면 개운법은 배우자 덕이 없으면 배우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애인만 두고 살든지 아니면 내 직업성으로 그것을 발현하면서 사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